예민수의 경제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늘 만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반도체는 뭐 주도주 중에 주도주였는데 세계 증시가 이제 또 급락하고 뭐 기술주들이 흔들리니까 사실 제일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방송하는 저희가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지만 사실은 고점 대비 하락률로 보면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주식들 한미 반도체 뭐 겁나 빠졌죠. 네네. 수익률부터 체크할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평균 최근 고점 대비 27%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 27% 하락했고 상승률도 시가총액 1등부터 뭐 20등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연초 대비 25%씩 오르다가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이 뭐 8% 정도까지 대략 한 16%, 17%. 요거는 오늘 현 장중 숫자까지 반영하는 건데요. 네. 그리고 날짜가 7월 23일 잘못되긴 했는데 오늘자 반영한 겁니다. 장중에 1시 기준으로.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네, 여전히 연초 대비 수익 중이긴 하지만 평균 수익률이 한 8%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요. 특히나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타격이 컸습니다. 뭐 말씀 주신 한미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HPSP, 하이닉스, 예, 뭐 삼성전자는 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런 종목들이 뭐 많이 타격. 올랐으니까 덜 빠졌고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는 뭐 솔브레인, 뭐 동진세미케, 뭐 파크시스템 등 이런 회사들이 나름 그 와중에 좀 선방을 했다. 그래서 확실히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좀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주가 측면으로도 부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업황이 좀 시장이 전체가 좀 회복돼야 네네. 예, 반도체가 좀 살아날 겁니다. 아직은 그 시장 충격의 여파에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을 이제 뚜껑을 까봐야 그렇죠. 네,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28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성을 잡을 건데 네네. 아직까지는 좀 많이 떨어진 거에서 반등이 왔지만 여전히 낙폭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반도체는 업황이 지금 이제 좋은 업황으로 진입한 거잖아요. 네네. 예, 밸류 체크를 좀 해봅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평균값이 15배 정도 되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코스피 평균 PR이 17배 수준인데 그거보다 평균값이 낮다는 건 상당히 밸류에이션에 부담은 없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밸류에이션 비싼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낮아졌긴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내년 기준으로 42배 정도니까 밸류 부담이 있는 거고요. 리노공업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2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파크시스템즈 24배 이 정도 수준이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소재단의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뭐 원익QNC라든지 뭐 캐시텍이라든지 아니면 PSK라든지 이런 회사들 전혀 주가 TCK 이런 주목을 못 받은 회사들 DB하이텍 이런 회사들이 훨씬 그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정에 적용되는 소재인지 어느 공정에 적용되는 장비인지 전공정인지 후공정인지 그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저는 실적 증가율이 오히려 내년에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거는 후공정 단보다는 전공정 단 소재 업체랑 장비 업체가 더 훨씬 드라마틱한 숫자의 개선, 매출의 개선, 이익의 개선이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이제 업황 체크하겠습니다.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이제 지금 호황기로 접어들었는데, 근데 이제 HBM에 관한 얼마나 수요가 늘어날까 노이즈가 좀 있고,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납품설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네. 있고, 뭐 반도체 이 디램 쪽은 가격도 오른다고 하고요. 네네. 그건 좋은데요. 체크 좀 할게요.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오히려 일반 디램이나 일반 서버나 일반 낸드가 최대 수혜가 될 수 있겠다. 계속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그 HBM 관련돼서 얼마나 그 AI 실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얼마나 생산성이 개선될 거냐 하는 건데 고점 논란이 나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실제 AI 가속기를 써가지고 실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게 아직 검증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거는 퀘스천 마크인데 다만 실제 AI를 가속기를 쓰는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대세 흐름에서 뒤처지는 게 오히려 더 무섭다. 투자를 안 하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해서 당분간은 투자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숫자를 따져보면 그 하이투자증권 송명서 애널리스트팀 자료를 참고했는데 그분이 가장 좀 보수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HBM에 필요한 가속기 최대 생산량이 엔비디아 473만 대를 포함해서 총 932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 가속기 필요한 932만 대에 필요한 그 최대 수요량이 8.3억 기가바이트고요. 지금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의 최대 생산 공급 합산 금액이 13억 8천 기가바이트입니다. 그러면 5억 기가바이트의 초과 공급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급이 과도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AI 가속기를 쓰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계속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는 가격 저항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HBM3E를 전작 대비 가격에 20% 프리미엄을 주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8월, 9월 달에 양산을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전체 HBM3E 시장에서는 공급의 과잉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램 가구 일반 낸드 쪽은 분기별로 가격이 15에서 20% 정도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D램 가격만 19%가 상승했고요. 낸드 가격은 20% 이상 상승을 지금 추정하고 있어서 오히려 낸드랑 D램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서버 쪽, 서버용 저장 장치죠. ESSD가 지금 연간 출하량이 40에서 50% 증가하면서 삼성전자야말로 오히려 일반 D램, 일반 낸드, 일반 서버 쪽에 최대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건 엑시노스가 퀄컴 거의 상당 부분을 엑시녹스 2400이 대체를 하면서 이 엑시녹스 2400이 오히려 잘 되면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적자폭이 상당부 왜냐하면 굉장히 큰 고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이 플래그십 모델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많은 파운드리 물량을 커버하면 파운드리 적자폭이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파운드리에서만 내년에 대략 뭐 1조에서 2조 정도 흑자 전환하면 삼성전자 전체 연간 영업이 캐파를 늘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 IT 세트 수요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적으로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HBM 그 소위 말하는 피크아웃에 대한 그 주가 부담보다는 일반 D램과 일반 낸드의 구조적인 지금 그 회복 국면이 삼성전자가 더 오히려 최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도 삼성전자가 전혀 부담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조금만 HBM이 만약에 D램 매출에 지금 5%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4% 정도 수준인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8, 9월에 HBM3 물량이 늘어나서 숫자로 찍힌다. 그러면 삼성전자 D램 그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개선되냐면 현재 36% 정도 수준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46%로 10% 이상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빅2하고 소부장 쪽을 얘기할게요.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하이닉스보다는 점수를 조금 더 두는 듯한 그런 맞습니다. 뉘앙스 느꼈는데 네네. 그러나 사실 이익이 아까 이제 밸류표도 보여준 걸 보면 하이닉스가 내년 후년 가면서 밸류가 훨씬 낮아요. 네네. 실적 발표하게 되면 하이닉스 실적이 아주 뭐 깜짝 놀라게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또 최근에 떨어진 것도 더 많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와 삼성의 밸류 체인이 더 지금 매력적이다.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HBM의 최대 실적을 어느 정도 주가에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하이닉스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HBM을 계속 뺏길 우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계속 뺏을 기회를 노리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일반 D램과 낸드의 수혜가 나면 그 부분 관련돼서는 하이닉스도 물론 수혜를 받지만 삼성전자의 수혜가 훨씬 크고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HBM이나 AI 가속기 쪽
고점 논란이 여기서 한 번 나오고 그냥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 가격 비싸게 나온 부분을 가격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 아니면 AI 가속기가 과연 얼마나 정말 그 산업 전반을 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냐 그 우려가 나왔을 때 결국 부담이 되는 거는 하이닉스지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출의 40% 이상이 휴대폰 사업부, 영업이익의 40% 이상이 휴대폰 사업부인데 휴대폰 사업부조차 지금 AI 스마트폰 교체 수요로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AI 스마트폰도 예전에 애플이 아닙니다. 애플하면 혁신이었는데 애플이 확실히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 절반 판 걸 가지고도 뭐 매크로 이슈를 나쁘게 봐서 그렇다기보다는 애플 자체에 어떻게 보면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나. 요 틈을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많은 비용으로 나가는 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입니다. AP 칩을 자꾸 자체에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엑시녹스 2400이고 그 후단 모델인 엑시녹스 2500도 상당 부분 퀄컴의 물량을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대체한다.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나쁠 상황이 없는 거고요. 작년에 하드캐리한 게 디스플레이인데 이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OLED나 애플 신규 모델이 나오면 삼성 디스플레이도 실적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김지훈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 소부장단에서 좀 주목할 기업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소부장단에서는 솔브레인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솔브레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 중에 전액이 골고루 연간 15에서 최대 30%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그 감산 효과 이후 메모리 반도체의 가동률이 대략 75에서 85%까지 상승률이 나오면서 이 전공정에 들어가는 시가격 매출이 연간 분기별로 20에서 25%씩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의 그 소위 말하는 2나노, 3나노 게이트얼 어라운드 GAA 공정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공정이 최첨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공정수가 늘어나고 그 공정수에 들어가는 소재 사용은 미리 선발주에서 미리 사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재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물량의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3나노 이 GAA 게이트얼 어라운드 공정에 들어가는 이 초상계 시가격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입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거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나노 공정에 들어가는 초상계 시가격이 실적이 본격 반영되는 거는 내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낸드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모두 낸드 쪽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낸드 쪽에서 유통 재고가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낸드 유통 재고 감소하는 부분도 솔브레인 소재단에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 시가격의 빠른 증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그 3나노 신규 제품군 아까 퀄컴을 대체할 휴대폰의 엑시노스 같은 어플리케이션 칩에 대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 칩의 다변화가 되고 공정 미세화가 되면 일전에 한 2달 전인가 제가 캐시텍이라는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 캐시텍 같은 CMP 웨이퍼를 평평하게 만드는 CMP 슬러리 그 소재를 얘네가 또 솔브레인이 합니다. 그래서 CMP 슬러리 관련된 공정수가 늘어나면 CMP 슬러리 매출이 당연히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또 아까 그 게이트얼 어라운드 공정 관련돼서 기대하는 부분은 갤럭시 워치 7입니다. 갤럭시 워치 7이 지금 상당히 그 판매량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저걸 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워치는 별로 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폰 나오면 하나씩 끼워주고 그러던데. 돈은 안 되는데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기존보다. 지금 보시면 저는 일반 시계를 찾는데 대부분이 이 엄청나게 많은 애플워치라든지 갤럭시 워치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1번 돈이 없어서 2번 배터리 충전이 힘들어서. 아니 충전이 너무 해봐야 한 이틀 만에 충전해야 된대요.
그 충전의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가면 이제 살려고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갤럭시 워치가 지금 계속 네. 충전 성능을 개선을 하고 그건 있습니다. 여담이고 네. 어쨌든 간에 네. 이어서 해주시면. 네, 그래서 이 차세대 갤럭시 워치에 들어가는 비중이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AI 칩 수요 때문에 그 TSMC 자체가 선단 공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낙수 효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만 네. 분명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낙수 효과는 온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적용되는 GA 공정은 인텔이나 TSMC도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GA 초상계 에천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물량이 아니라 충분히 파운드리인 TSMC나 인텔 쪽도 노려볼 수 있겠다. 그 정도의 캐파나 이 글로벌 레퍼런스를 가진 회사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슈들을 점검했고요. 그 가운데 오늘 김지훈 대표님이 눈여겨볼 기업은 소재업체 솔브레인이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